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차를 말하다 홍차 아카데미 문기영 원장님을 모시고 영화 덩케르크에 관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두 번째 지난번 작년에 영화 차를 말하다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영화는 덩케르크로 정했고 네. 정한 이유는 덩케르크. 안에 유독 차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아주 좋은 영화더라고요. 예. 저도 봤거든요. 네. 이제 이 영화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제가 풀고자 하는 주 내용은 홍차의 고급화와 다양합니다. 네. 예, 그게 그 영화에서 어떻게 제가 끌어 나갈지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스스로를 홍차 전문가라고 전문가세요. 예, 하고 인정합니다. 문경 홍차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홍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는 책들이 제가 쓴 책들이고요. 네.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광고 포스터였습니다. 영화 덩케르크 영화 덩케르크. 포스터였는데 영화가 좀 차분하게 잘 만들기는 했는데요. 영화만 보시면 전후 맥락이 하나도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 전후 맥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홍소진 선생님께서도 재밌게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연결을 해서 보면은 일단 2017년 7월 달에 우리나라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달에 재개봉도 했어요. 네. 예. 그랬더라고요. 이게 실화입니다. 네. 실화 2차 세계대전 초기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거고요. 덩케르크 철수작전이라고.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초기 프랑스 항구 도시 덩케르크에 포위된 약 40만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을 탈출시키는 내용인데 아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영국군이 그렇게 많은 군인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포위가 돼가지고 네. 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 이제 배경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네. 지도 보시면은 프랑스, 독일, 영국 사이에 네덜란드, 벨기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구도가 되어 있는데 덩케르크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벨기에에 바짝 붙어 있는 네. 접경. 프랑스 해안이죠. 그러니까 네, 예, 네. 영국과도 굉장히 가깝고요. 네. 여기 이제 포위된다는 건데 도보 해협이죠, 거기가. 그렇죠. 여기가 도보 해협이죠. 제일 가까운 거리. 예.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보통을 갖다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한 거를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이후 이틀 후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선언을 했어요. 하고, 네. 예. 바로 영국군은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군사 동맹입니다. 대륙으로 군대를 보내야 되니까 프랑스에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 군대 이름을 이제 BEF 약자로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번역해서 읽을 때는 유럽 원정군이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자, 군대를 보냈고 일단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는 독일이 자기 나라를 침입할 거를 대비해 가지고 당연히 방어선을 구축을 했겠죠. 네. 선생님, 이게 소위 말하는 마지노선인데요. 저도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는데, 우리가 흔히 마지노선이라고 하면은 무슨 최후의 보루. 보루, 그렇죠. 근데 실제 마지노선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네. 최앞의 보루예요. 이거 무너지면 끝이에요. 최후가 아니고, 최후의 보루가 아닌데. 아니에요. 그냥 독일하고 프랑스 국경선 사이에 있는 방어선이에요. 최후의 보루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보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채우겠네. 그게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최후라고 하면은 뭔가 앞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막연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여기에는 굉장히 강한 방어선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독일이 이쪽으로 침공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독일하고 맞닿아 있지는 않고 룩셈부르크, 벨기에랑 이 국경을 겹치가 있는 거죠.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군인들을 갖다 배치를 했는데 요 동그라미 한 이 부분이 아르덴 산림지대라고 하는 실제 독일이 침공하기에는 좀 험악한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예,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여기는 조금 느슨하게 방어를 했죠. 예. 힘드니까. 예,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예, 네네. 이제 그래서 나머지에 쭉 배치를 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영국군은 해안가에 가까운 덩케르크에 가까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런데 방금 말한 독일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아르덴 침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여기를 아, 글로 왔구나. 예, 배우 진공을 1940년 5월 10일 전면 공격을 가합니다. 여기가 떨펴요. 이렇게 떨펴버려요. 이렇게 떨펴버리니까 이 안에 있는 영국군하고 벨기에군, 프랑스군은 포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지금 덩케르크 작전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혀 뜻밖의 전략이죠. 네. 네. 그러네. 그래서 이 항구에 40만 명이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있는 데서 해안 쪽으로 옮겨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40만 명이 40만 명이 여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40만 명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출해 가야 되는 건데 작전명 다이나모라고 해가지고 네. 40만 명 중에서 34만 명을 구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원래 이 영화의 앞부분에 보시면은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영국 제독이 와가지고 3만에서 4만 네, 5천만 3만 구하면은 5천. 잘했다. 네, 저 기억합니다. 네. 사실 그 네, 34명이면 엄청난 성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에서는 길이 남는 어떤 전투였다. 어떤 조금 후퇴인데 승리한 후퇴. 후퇴.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표현하죠. 승리한 후퇴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이게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연합군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연합군이죠. 그래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34만 명을 이제 구출하는데 이게 우리는 물론 뭐 너무 나라 역사라서 몰랐지만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거였어요. 그때 영국군이 약 20만 명이었는데 선생님 전쟁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 상황이었거든요. 만일 영국군 20만 명이 거기서 발이 묶이게 되면은 전쟁은 해보나 마나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지 6세 그 당시 왕이 조지 6세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실물은 이 사람이고요. 네. 이 영화 킹스피치 봤어요. 킹스피치의 네. 말드더미 왕으로 말더미. 나오는 사람이 조지 6세예요.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네. 훌륭하십니다. 예,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네, 예. 넌 알죠. 이 사람은 매일매일 일기장에 기록을 했대요. 네. 오늘 몇 명 구출했다, 몇 명 네. 구출했다. 네. 막 절박했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영국 국민이 총력 지원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영화에도 그게 아주 절제된 모습으로 묘사가 되기는 하지만 총력 지원을 해가지고 군함, 요트, 어선, 뭐 그렇죠. 민간 어선. 예, 민간 어선까지 총 동원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최고 4만 5천 명을 기대했는데 34만 명을 구출하는 성공 아닌 성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영국 사람들끼리는 이거를 덩케르크 정신이라 그래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강해지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모두 서로를 도우려는 사람들의 의지 이런 식으로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참고로 덩케르크를 이해하기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요. 다키스트 아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암울한 시간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가장 암흑의 시기. 암흑의 시간입니다. 진짜 이게 이제 사실은 개봉은 덩케르크보다 한 4개월 늦게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시기로 치면 덩케르크 작전 있기 한 보름 3주 전 이야기예요. 아, 이게 서칠이네요. 이제 처칠이 5월 선생님 처칠이 5월 10일 날 수상이 됩니다. 네. 5월 10일 날이 독일이 아까 말한 거 네덜란드를 침공한 날이에요. 아. 그 전에 체인벌린 수상은 독일이 침공하지 않기를 바라고 굉장히 독일의 유화 정책을 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위로 끝나버렸잖아요. 침공을 하니까 그날 바로 수상이 바뀌어요. 네, 바뀌어가지고 이 장면이 이제 그 조지 6세한테 가가지고 수상 임명식을 임명장을 받는 자리고요. 이 영화에서 보면 첫 번째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때겠네요. 첫 번째 과제가 수상이 딱 되고 보니까 우리 군인 20만 명이 지금 포위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과제가 그거였어요. 네,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 장면이 이 여자가 이제 그 처칠의 뭐랍니까 그 비선대 막 울고 있어요. 자기 오빠가 여기 있다고. 근데 아무도 상황은 안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데려가가지고 이 덩케르크에서 우리 군인을 데리고 올 거라는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덩케르크의 요게 이제 덩케르크 작전을 다키스트 아워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그거는. 예, 그건 다키스타워에 나온 장면이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보시고 보면은 훨씬 연결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덩케르크 자체에는 그 전후 맥락이 전혀 없어요. 딱 현장만 나와요. 보셨겠지만, 예. 이제 선생님 설명 듣고 보면은 다들 잘 이해하겠네요. 이렇게 이게- 열심히 잘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그림 그린 거죠. 덩케르크 작전을 아마 묘사한 그림 같고요. 영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 상황은 완전히 생략하고 그 현장만 차분하게
그것도 세간쯤에서 장교에서 하루, 일주일, 바다에서 하루, 하늘에서 1시간. 이제 장교라고 하는 게 이 장면입니다. 그 장교, 방파제.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군인들이 쭉 대기하고 그걸 장교라고 장교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일주일, 바다에서 하루. 이제 배를 타고 평범한 영국 시민 도슨 선장이 지금 구하러 가는 그 하루. 그리고 이 하늘에서 공군 조종사 입장에서 보는 1시간. 이거를 참 절묘하게 1시간 역할이었어요. 예, 근데 편집을 너무 잘했죠. 오, 그러게요. 편집을 잘했어요. 이 편집을 참 잘했어요.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면서 했구나 영화를 좀 그렇죠. 여기 이제 딱 한 사람의 주인공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도슨 선장이라든지 학생 조지 그리고 철수작전을 현장 책임하는 볼턴 사령관, 비행기 조종사, 시민들, 구출되는 병사들 다 주인공들이에요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군인이 구출되는 군인을 대표하는 거로 나오고 저 위에 있는 사진이 도슨 선장이고, 네. 예, 저 비행기 조종사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참 영국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인의 전형적인 네.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죠.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심지어 아들이 얼마 전에 전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 장교였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소년도 저는 굉장히 영웅이 됐잖아요. 예, 인상 깊게 봤는데 아들 후배들하고 영화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애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도슨 선장이 그 목숨을 건 일이니까 순간 멈칫하다가 강하게 말리지 않아요. 이게 목숨이 잘못하면 너무 아들 죽이면은 그렇죠. 욕을 근데 그게 저는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의 상황 같이 이겨내야 된다는 맞아요. 예,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책임자입니다. 볼턴 사령관. 이분도 참 요 영화에서 보면 차분해요. 참 해군 장교. 예, 해군 장교. 이제 이 조종사도 자기 역할 하고 저희 마지막 장면 포로가 돼요. 그냥 포로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그리고 불을 지르고 예, 비행기는 뺏기면 안 되니까 불을 지르고 자기는 독일군이 와요 주위에서 막 그럼 포로 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 그래요. 왜냐면 돌아갈 기름을 안 남기고 총력을 다했거든요. 여기서 비행기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장면이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비행기를 몇 갤런 남은 연료를 체크하면서 비행기는 불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착륙할 때 이미 기름이 없는 상황에서 활강으로 착륙을 해요. 그냥 그 장면이었어요. 전 아주 잘 싸웠다. 해피엔딩이구나 했는데. 그런데 이 장면은 선생님 또 이제 아름답죠. 예, 왜냐면 영국 제가 그 공부하면서 보니까 영국 쫓겨왔잖아요. 군인들이 이제 그렇죠. 돌아가면은 쫓겨왔다고 욕할까 봐서. 근데 굉장히 영국 국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실제도 그래요. 이거는 영화 장면이 아니고 실제 장면이에요. 네. 덩케르크에서 철수한 영국 군인들에게 차를 제공하는 모습. 이제 이런 모습. 아주 기쁘게 즐겁게 통해서 저게 먹여주고. 네,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은 살아 돌아왔다는 자체가 중요했어요. 그렇죠. 젊은 아들들이니까 전부 다. 그 내용이 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영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홍차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에는 차 마시는 장면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일단 아주 선택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구출하면은 그게 막 위기 상황에서 군인들을 구출하면 먼저 주는 게 차예요. 네. 내려가면 차 있다. 차 있다. 피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영국 국민들 사이에선 차라는 게 단지 음료가 아니라 네 집 안전하게 됐다라는 어떤 편함, 안정감을 주는 표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 민간 선박에서도 그렇고 구출된 비행기 조종사들 계속 차 마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군함 안이에요. 구출된 군함 안에 잼 바른 토스트 차 마시는 장면. 그죠? 이런 장면 계속 나오고 여기도 이제 조그만 선박인데 구출할 때 배 타는 첫 장면에 차 주잖아요. 지금 이제 그저 차 주는 장면밖에 안 나와 계속 차라고 주는 장면이고 이제 이건 비행기 조종사 구출했을 때 모습이고 그죠? 네. 이제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영국의 항구에 도착해서 쭉 내려올 때 옆에 서 있는 이분들도 차를 주는 장면이에요. 다 차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차를 줄 때 선생님 국자를 떠서 줘요. 국자를 떠서 이렇게 우리 국 뜨듯이. 아까는 부어서 주고 양동이로. 네, 이제 그런 게 제가 오늘 이야기할 대목 중요한 건데 다 찻잔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런데 선생님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독일군이 영국에 직접 상륙은 하지 않았지만 유보트라고 그 유명한 잠수함으로 영국에 들어가는 모든 상선까지 침몰시켜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모든 잠수함으로. 예, 잠수함으로. 그 네네. 유명한 작전이에요. U-보트라는 독일 잠수함으로 영국에 들어가는 모든 배를 침몰시키는데 뭐 전함은 당연하고 상선까지 침몰시키니까 이제 일반인 생필품이 거잖아요. 부족해지기 그쵸.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부족해지는데 고급 물자를 끊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전쟁에서는. 예. 일단 일반 국민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니까. 근데 홍차도 배급이 됩니다. 생각보다 네. 오랫동안 1940년부터 52년까지 12년간 전쟁이 끝나도 끝나도 계속적이야. 영국이 돈이 없었어요. 너무 전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넣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설탕도 배급이요, 차도 배급이요, 커피도 배급이요. 예, 다 배급이라는 거. 요게 그 당시 일주일간 어른 일주일간 트레이에 저만큼. 요게 배급품이었어요. 할당량이에요. 예, 배급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싸웠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처칠이 수상인 처칠이 한 말이 홍차는 너무 영국 멋졌어요. 국민들에게 총알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죠. 군인들한테는 무제한으로 줘요. 예, 군인들한테 이제 그런 배경이 총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홍차는. 네, 와. 이 윌슨 처칠이 한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차라는 거는 좋은 도구를 가지고 그렇죠. 잘 그렇게 우려야 말하죠. 맛있는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우린 차가 맛있겠냐는 거죠. 저 난리통에 우린 차가 네. 제대로 우렸을까? 도대체 어떻게 우렸을까? 네. 그걸 맛은 더 많은 있었을까? 양을. 저 많은 양을, 네. 이 많은 양을. 네. 이제 이 조지 조지 오웰입니다. 오웰. 예. 조지 오웰이 뭐 다 아시는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1946년도에 영국 신문에 A Nice Cup of Tea 한 잔에 마시는 홍차라는 수필을 썼어요. 기고를 했는데 유명한 수필이에요. 네. 여기에 선생님 두 번째 보면은 11가지 원칙. 11가지 원칙 중에 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홍차는 적은 양, 즉 티팟에 우려야만 한다. 네. 주전자에 우린 차는 항상 맛이 없다. 커다란 가마솥 같은 데서 우린 군대 스타일 차는 기름 냄새나 석회 냄새가 난다. 맛 없었다는 말이죠. 네, 맛 그렇죠. 없었습니다. 예. 네. 아까도 우리 화면에 보셨다시피 자 이렇게 근데 저럴 때 무슨 맛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려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차의 어떤 그 우아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이렇게 무슨 네. 들통에 담아가지고 네. 준다든지 게다가 1913년에 영국이 양식 주듯이 준 거네요. 그렇죠. 예, 영국이 티 브레이크를 법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공장 같은 데서 꼭 티타임. 예, 티타임을 해서 그 시간에는 노동자들한테 차를 다 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을 동시에 줬어요 차를. 네. 어떻게 줬냐는 거죠. 이 많은 사람을 동시에.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저는 깜짝 놀라서 어디서 지금 저렇게 부리가 저렇게 몇 개가 나오나 그랬더니 저런 주전자가 있나 봐. 당연히 있었겠죠. 저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주려고 머리 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양철 주전자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홍차가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맛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속을 결론적으로 선생님 여기서 먹은 홍차가 맛있었어요.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맛 없었을 것 같은 이 홍차가 맛있었는데 그 이유가 네. 바로 맛있었다. 설탕과 우유 우유가 때문입니다. 들어갔다. 예, 설탕과 우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영국 홍차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인들은 과거에는 거의 100% 우유와 설탕을 넣었다는 거예요. 우유와 설탕을 넣을 것 같으면요. 홍차 맛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유와 설탕이 모든 걸 다 맛있는 걸 커버를 커버해 주니까. 예. 자, 실제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넣어 먹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탕과 우유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영국인들의 표준 방식이에요. 네. 표준 방식이었어요. 옛날 과거 사진. 이 기부인들도 수거통하고 같이 있잖아요. 다 있죠. 예. 네. 과거 귀족 부인들도 설탕을 넣고 지금 애프터눈 티 요즘 찍은 사진입니다. 요즘도 다 설탕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있죠. 이 자리에 설탕은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설탕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유를 1700년대 처음에 차가 영국에 올 때 중국에서 오는데 편도만 1년에서 1년 반이 걸렸습니다. 포장을 많이 됐겠네요. 포장을 잘해서 포장 기술도 없고. 없었고, 예, 예. 그랬죠. 뒤에 이제 티 클리퍼 시대, 좀 빨리 움직이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네, 클리퍼. 속도를 올리고, 또, 이렇게 날씬한 배를 만들었죠. 게다가 스웨즈 운河가 개통이 되면서, 얼마로 됐습니까?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죠. 네, 한 네. 5개월로 단축돼요. 5개월. 예, 5개월 정도로. 보통은 1년에서 1년 반 걸리다가, 그럼에도 품질이 맛이 없었던 거는 여전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여전했는데, 그리고 게다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홍차에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그 제로에 그렇죠, 우리 가까워요. 제로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차엔 뭐차 칼로리가 먹고 없다. 힘낼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제 각성작용을 하고 기가 움직이잖아요. 또. 그거는 요즘 하시는 말씀이고 네. 옛날 가난한 영국 사람들은 비싸기도 한 홍차를 아무 에너지원도 없이 먹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 당시로 치면은. 네. 그런데 설탕과 우유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에너지원도 되고 힘을 내게 하는 네, 식량이 식량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지금도 선생님 홍차를 먹는 나라의 거의 대부분은 우유나 설탕을 두 개 다 넣거나 혹은 적어도 하나는 넣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홍차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1인당 음용량 1위가 터키예요. 터키예요. 예. 터키도 반드시 우유는 안 넣습니다. 터키는 설탕을 넣습니다. 이렇게 달게. 그러니까 품질이 나빠도 된다는 뜻이에요. 설탕이 들어가면 용서가 돼요. 아, 그래서 많은 양을 소비한다는 게 많이 한 번 먹을 때로 소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겠죠. 한 번 먹을 때도 많이 먹고 횟수도 많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1위예요. 압도적으로 1위더라고요. 예, 2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예. 자, 이러면서 선생님, 홍차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영국, 중국일 줄 모르지만 설탕과 우유를 넣으면서 홍차는 서양의 음료가 돼요. 동양의 음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네. 서양의 음료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6대 다류 중에서 생산량이 제일 많은 것도 홍차고 홍차죠. 소비량이 제일 많은 것도 홍차고 70%. 가장 많은 나라에서 먹고 가장 많은 나라에서 생산합니다. 네. 녹차는요 중국, 일본이 압도적이고 네.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도 뭐 우리나라도 넣어주면 더 가겠지만 예, 그 정도밖에 안 사료 돼요. 중에서는 그래도 녹차를 그렇죠. 네, 생산 예, 양은 되는 거 적지만 안에서는. 네, 그래 네네. 차 중에서는 이제 네.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홍차라고 봐야 되죠. 전 세계에 공통된 음료는 예. 이제 이렇게 설탕과 우유를 넣어가지고 맛있어진 홍차가 또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하게 되는 게 티백 때문이에요. 티백의 편리성. 네. 이제 소화는- 편리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티백은 뭐 1908년에 뉴욕에 있는 자상인 토마스 슬리반이 유행시켰다고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는 1920년대, 30년대 일반화됐고 근데 의외로 영국은 굉장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53년에 처음 들어왔고 68년만 하더라도 3% 정도밖에 안 돼요. 오, 그렇게 늦어요. 늦었어요. 굉장히 늦었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95%가 즉 영국에서 소비되는 100잔의 홍차 중에서 95%가 티백이다. 티백 형태로 믹스란 네. 말이야. 티백 형태로 소비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이제 옛날 모양들입니다. 네. 이렇게 1920년대부터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데요. 예, 이제 지금 가장 일반적인 티백이죠. 영국에는 요즘 것 같은데. 공다리 없는 티백이 더 많아요. 이 공다리도 전략을 해야 되니까 원가 절감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요즘 건가요? 요즘 겁니다. 요즘 겁니다. 이게 더 많습니다. 우리 그 보리차처럼 공다리 없이 네, 이렇게 넣어서 그냥 이렇게 집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네, 이게 영국인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먹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설탕과 우유를 넣는 거죠. 이제 티백에다가. 티백이 편리한 데다가 또 뭐가 중요했냐면은 티백 안에 들어간 홍차가 값이 쌌습니다. 네. 그쵸. 편리하고 진짜 값도 싸야 되겠죠. 네. 편리하고 싸야지 확산되는데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으로 티백 안에 들어가는 홍차를 CTC 홍차라고 네, 하는데요. CTC. 네. 예. CTC라는 홍차 만드는 기계로 만들었다고 해서 CTC 홍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930년대 아쌈에서 개발됩니다. 그럼 CTC 홍차의 특징이 뭐다? 일단 다 큰 자란잎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원가가 싸게 들고. 그렇죠. 네. 큰 입을 잘라서 하는 거니까. 예. 네. 그리고 큰 잎을 따니까 생산 양도 네. 늘어나고 네네. 강하게 오르나요. 그렇죠. 잘게 부셔서. 예, 강하게 오르나요. 네. 근데 이 당시는 강하게 오르나는 게 미덕이에요. 왜냐 우유와 홍차를 넣을 거니까. 강하게 오르나야 돼요, 오히려. 맛이 느껴지죠. 예. 그래서 이제 게다가 티백 가공비도 이게 티백 만드는 기계인데요. 이 기계가 뭐 1초에 60개씩 만들어냅니다. 티백을. 빠른 속도. 1초에 60개? 죄송합니다. 1초에 하나. 1분에 60개. 그래. 1분에 60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빨리 우러나는 홍차를 넣은 티백이 홍차 확산의 촉진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싼값에. 싼값에 네네. 강하게 우러나니까. 네. 이제 방금 제가 CTC 가공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차 가공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정통 가공법이 있고 오소독스라고. 네, CTC 가공법이 있는데 이제 이 CTC가 찻잎을 자르고 찢고 뭐 둥글게 뭉친다. 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르고 찢고 네, 둥글게. 이런 찻잎으로 만듭니다. CTC 홍차는 네. 이런 다 자란 이렇게 대엽으로. 네, 이렇게 대엽종으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런 무지막지하게 생긴 기계 속에 통과시키면서 찻잎을 밀가루 수준으로 가루를 내버려요. 네. 일단 완전히 분쇄를 한 상태에서 다시 뭉쳐줍니다. 네. 입자를 우리 필요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크기가 있는데요. 이제 좀 큰 거는 인도 짜이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고 제일 작은 사이즈 이런 게 주로 티백에 들어갑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티백에 들어가기 좀 크죠. 이거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짜이 만들어 먹을 때 먹는 사이즈고 네. 이렇게 작아지는 거. 네. 이게 더 작죠. 이런 게 주로 티백에 들어갑니다. 짜이 설명 좀 해주세요. 짜이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짜이라는 말 자체가 선생님 차이 차이. 인도 말로 차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차이는 정식 명칭은 마살라 차이라고 불러야 그렇죠, 돼요. 마살라 예, 차이. 마살라가 향신료라는 향신료를 뜻이니까 포함- 예, 그러니까 인도는 그걸 다 넣으니까 그냥 줄여서 차이라고 하지만 차이라는 말은 그냥 차고 마살라 차이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 밀크티로 생각하시면 되죠. 밀크티. 펄펄. 예, 끓여서. 우유에다가 차를 저 CTC 홍차를 넣고 같이 끓여서 네. 진하게 우러나면 네. 거기에 설탕과 향신료를 넣어서 먹는 향신료를 같이 끓이지 않나요, 처음에? 우러나게? 아, 같이 넣네. 네네. 더 정확한 지적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같이 넣어서 끓입니다. 예, 같이 넣어서 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맛이 강해지는 거고, 인도 여행 같이 하셨지만 하다 보면은 집집마다 파는 짜이 맛이 다 다르죠. 틀렸어요. 그거 재밌었어요. 그죠? 네. 예. 그래도 우리 막 맛있지 않았나요? 좀 맛있었죠. 지저분해 보여도. 가격도 쌌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선생님, 우리나라 믹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믹스, 가장 많이 판매되는 믹스 이 하나 일회용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 혹시? 지금 홍차예요? 예, 아니요. 저 커피 믹스 커피 말하는 믹스? 거예요. 우리나라 커피 믹스. 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가격 하나가. 가격? 스틱 하나가. 스틱 하나? 전 모르겠네요. 잘 안 먹어갖고. 그냥 한번 찔러보세요, 100원? 대강. 얼마? 100원? 아, 비슷합니다. 120원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믹스 하나가 120원 정도 합니다. 요 피지 팁스가요. 네. 영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티백이에요. 홍차 티백이에요. 가격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더 쌀 것 같으네요. 상당히 빠르시네요. 40원 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먹으니까, 소비가 많으니까, 대량으로. 그리고 원가도 싸게 절감이 쓸 치고, 수가 있는 예, 거죠. 네. 굉장히 싸게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홍차,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영국 홍차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유와 설탕을 넣기 때문에 홍차 자체의 품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강하게 우러나는 게 미덕이다. 네. 예. 잠시 쉬어라고. 예. 그래서 영국 그 사람들은 CTC 가공법으로 생산된 아주 미세한 분말 크기 홍차잎을 넣은 티백을 짧은 시간에 강하게 우려서 우유와 설탕을 넣어서 먹는, 달콤하게 먹는, 이게 지난 70년간 서양 사람들이 홍차를 먹는 방식이었어요. 네. 전 세계 음용 방법의 표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하게 우린 홍차에 설탕과 우유를 넣는다. 네. 네. 이걸 사실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달큰하게. 달큰하게. 아, 향. 어떻게 차이 보면은 나고. 우리 믹스 커피. 예, 커피 믹스 네. 같은 느낌이었다고 그렇죠. 하죠. 네. 이제 이렇게 전 세계 홍차 음용 방법의 표준이 이렇게 먹은 건데 이 그림처럼 그죠? 티백을 우려서 설탕 넣어서 네. 요 모습이 딱 그대로 표준 방식이었는데 근데 선생님 보통 우리나라 일반인들한테 홍차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답하는 게 썩거나 뜰다예요. 쓰거나 떨다. 뜰다. 썩거나 뜰다. 네네. 그 정확하게 그 차에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성분을 표현한 얘기죠. 우리나라 분들이 홍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썩거나 뜰번 이유가 아, 립톤에서 나왔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립톤으로 대표되는 티백이 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유와 설탕을 넣도록 같이 만든 넣어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그렇지 우리나라는 않고? 설탕과 우유를 안 넣어요. 아, 또 마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70년대 들었을 때도 그랬나요? 예 그때 넣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70년대는 선생님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네. 그때는 수입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요? 예. 전 립톤 그 옛날 어렸을 때 이제 기억. 어렸을 때 기억인데 네네. 그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61년도인가 그때 뭐 우리나라 못 살 때니까 외화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수입품을 많이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커피도 금지가 됐고 홍차도 금지가 됐는데 도깨비시장, 미제시장 가서 하고 그런 거죠. 그 홍차는 기억국에. 선생님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됐어요. 알고 있어요. 많이 생산이 돼요. 네네. 그때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홍차 생산이 많이 된 이유가 수입을 막아버렸어요. 아, 그래서 대용을 했. 예, 근데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홍차가 뭐가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홍차 만드는 기술을 몰랐어요. 맛이 없었어요. 게다가 또, 뭐 그때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때는 다른 나라도 그랬지만 가짜 홍차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국민들의 신뢰를 점점 잃게 그렇죠. 됐어요. 예, 뭐 이래가지고. 차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잠깐만 홍차에 대한 이미지가 나빴던 거예요. 썩거나 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홍차 이미지가 썩 좋지 않게 남아있죠. 어찌 보면 나이 좀 드신 분들한테는. 선생님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기에는 어리신 편이고요. 선생님은, 예. 저는 기억에 저긴가? 나중에 기억에 이게 오는 건가? 뭐 레몬도 이렇게 띄워서 이게 나중에 커서 본 기억인가? 아니면은 어렸을 때 집에서 아버지 저본 거가 아버지 있어요. 따라서 뭐 다방에 가서 네.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예 레몬 띄워서 먹고 했던 게 그러니까 그게 레몬을 띄웠다는 말 자체가요 홍차가 맛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뭔가 넣어서 어느 정도 좀 가미를 해야지. 예, 가미를 해서 먹는 불편한 맛이 분위기라는 없어진다. 예 그런 네. 뜻이죠. 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설탕과 우유를 넣어서 먹어야 맛있는 티백 홍차를 우리는 설탕과 우유를 넣어서 먹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더 맛이 없게 맛이 느껴졌다. 없- 이제 그 말씀을 드린 네,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커피 믹스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 굉장히 맛있게 먹었잖아요. 우리 대학 갈 무렵 그때 그렇죠. 많이 나왔죠. 예, 네. 커피 뭐, 한 잔에 휴식 뭐 무슨 아주 대단한 그 제 광고가 있는데 그래서 그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거의 많이 안 먹잖아요. 이제 원두가 나오고 그럼요. 접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그거 오늘 주제의 같아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커피가 발전하는 이 추세 혹은 패턴이 지금 영국이 변화하는 패턴이에요. 선생님 주제를 너무 먼저 지금 아 그래요? 청기누설 하셨는데요. 딱히 생각이 나네요. 네, 청기누설 하신 거예요. 지금 아, 이제 청기누설까지? 영국이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네. 그래서 선생님 자 보십시오. 우유와 설탕을 넣어 달콤하게 마시는 표준 방식. 이게 영국인들이 홍차를 먹는 방식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이 음용 방식에 살짝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이 오랫동안 내려온 이 방식이 여기 보시면은 홍차에 설탕과 우유를 넣지 않으려는 새로운 추세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아, 네. 아주 역설적이다. 예전에는 그게 영양적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맞아요. 네. 맞아. 옛날에는 영양으로는 설탕과 우유를 지금은 건강 너무 때문에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역설적이죠. 네. 역설적이죠. 맞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우려로 영국 사람들도 설탕과 우유를 안 넣으려고 해요. 여기 2016년 10월 3일자 그 어떤 신문 기사 보면은 네. 국민들이 설탕을 계속해서 꺼려 하다 보니 네. 더 많은 영국인들이 설탕 넣지 않은 홍차를 선호한다. 단 것에 대한 국민적인 혐오는 우유와 설탕 두 개를 넣는 표준 방식을 거부한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같은 해 BBC에서는요. 영국 BBC에서 어떤 방송이 있었냐고 하면은 차에 설탕을 넣는지 여부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지위를 뭔가 알 수 있다고. 이거 우리나라도 선생님 요새 좀 세련됐다고 자칭 여기는 사람들은 커피에 설탕과 버리면 안 됐습니다. 뭐 취향일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네. 그런 추세가 네. 있죠. 영국도 매한가지란 뜻이 이렇게 살짝 바뀌고 있어요. 지금. 본질에 대한 기호품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는 예, 그렇죠. 본질. 네, 네. 근데 그것도 미리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발표할 게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면 좋아. 아닙니다. 이 작가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제 설탕과 우유를 넣지 않으려는 첫 번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건강에 대한 이유라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화가 교류하다 보니까 영국을 포함한 유럽도 녹차를 많이 마시게 네. 됐어요. 지금 네, 현재. 네. 예. 그래서, 또 녹차뿐만 아니라 우롱차, 다양한 백차, 차들에 보이차도 대한- 먹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유럽 사람들이 홍차는 우유와 설탕을 넣었지만 최근에 만나는 이들
동량의 넣을 수 차는 없죠. 안 넣죠. 네. 자기들도 아는 게 있으니까 안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량의 차를 동량 방식으로 우유와 설탕을 넣지 않고 먹겠다. 방금 말씀드린 차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기려는 추세가 생긴 거죠. 네. 이러면서 또 서양 사람들이 차에서 뭘 찾으려고 하냐고 하면요. 요즘 우리 좀 바쁘게 사는 시대 아닙니까? 소위 네.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 차를 통해서 여유와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 네. 차는 우리가 뭐 유구란다. 저 신농 황제까지 가면 5,000년이지만 그건 전설이고요. 기록에 남은 것만 하더라도 한 3,000년은 된답니다. 인간이 마신 적이. 근데 커피는 선생님, 서양의 음료라고 하는 커피는 15세기부터 아랍에서 먹기 시작했으니까 길어야 5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의 차를 통해서 정신적인 위안을 찾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추세가 이제 그러면서 점점 다양한 차를 즐기니까 그럼 자기들이 그동안에 먹던 홍차는 뭔데? 그럼 우리 홍차에도 설탕과 우유를 넣지 않고 먹자. 이제 이런 추세가 생긴 거죠. 이제 그런데 그동안에 자기들이 먹은 홍차가 설탕과 우유를 넣어야 맛있는 홍차인데 설탕과 우유를 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홍차가 맛이 없어요. 그 홍차가 맛이 없어지니까 좋은 홍차를 찾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고품질 홍차를 찾는 이유가 됩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요, 우유를 98% 넣었어요. 설탕은 45% 넣고. 네. 근데 2021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유 82%, 설탕 35%. 우유와 설탕을 안 넣게 되니까 차 품질 좋은 거를 찾게 10년 상간으로 이렇게. 그렇죠. 빨리 변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믹스에서 그렇죠. 저도 옛날에 믹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시점이 굉장히 빨랐어요. 네. 금방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좋은 홍차란, 고품질 홍차란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쓰지 않고 떨지 않고 부드러운 차. 아까 그거에 대한. 예,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표현하면은 고급 홍차, 고급 홍차, 고품질 홍차라는 걸 이제 영어로는 스페셜티 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스페셜티 커피는 나름 기준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아무나 그리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네네. 조건이 돼야지. 네네. 근데 차이는 그거는 없습니다. 알갱이에 대한 균질화. 그 첫 번째가. 커피에 대한 커피 스페셜티. 네네.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홍차에서는 스페셜티 티라는 게 커피처럼 엄격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스페셜티 티가 티백이 아니다. 네. 입차. 입차. 이제 제작 방법에 따라서 그렇죠. 네, 예. 너무 대량적으로 만들지 않고 입차를 네. 먹는다. 네, 예. 그러니까 티백이 아닌 홍차를 첫 번째 가리키고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단일 산지 네. 홍차라든지 네. 단일 다원 싱글 홍차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공부인데요. 공부가 되는데 우리가 홍차의 맛과 향의 다양성, 홍차의 맛과 향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홍차의 맛과 향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게 품종, 네. 그다음에 재배되는 장소, 네. 자연 환경, 네, 즉 네. 때루와 네, 그리고 때루와. 가공 방법이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죠. 예. 네, 네. 이제 근데 이거를 선생님 이 가공 방법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네. 가공 방법을 차나무 재배 방법하고 찻잎 채엽 방법으로까지도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차나무를 재배를 할 때, 이제 네. 제가 일본 마차 가공법 보여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린 건데요. 네. 차광 재배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차광 재배를 하면은 아미노산 성분이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차나무를 어떻게 재배하느냐도 차의 맛과 맛에 향에 영향을 미친다. 주죠. 그죠? 네, 네. 또 하나는 어떻게 채엽하느냐. 기계 싹과 채반. 어린 잎으로 채엽하느냐, 어느 정도 자란 잎으로 하느냐, 완전히 자란 잎으로 하느냐도 차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 같은 지역, 같은 차나무로 할지라도 이렇게 다 달라지고 또 이제 가공 방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조를 짧게 길게 하느냐, 뭐 유념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느냐, 또 산화를 어떻게 시켰냐에 따라서도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지금 홍차 고급화, 고품질 홍차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홍차의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즉
체업 방법하고 이에 연관된 가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CTC 같은 걸 만들 때는 다사란 잎으로 체업을 네. 한다 그랬죠. 네네, 대엽으로. 예, 홍차를 고급 홍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싹과 어린 잎 위주로 네. 체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창이기냐, 뭐. 그렇죠. 네. 그렇게 방금 아까 말씀 얘기 나오네. 뜰지 않고 부드럽고 네. 감미롭게 하기 위해서는 싹과 어린 잎 위주로 체업을 하게 되고요. 싹과 어린 잎으로 체업한 찻잎을 유념, 비비기를 세게 하지는 않겠죠, 선생님. 당연히 싹과 어린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부드럽게 합니다. 네네. 부드럽게 하면 찻잎의 상처가 적게 나게 되고 네. 찻잎의 상처가 적게 나게 되면은 산화 속도가 느리게 돼요. 그렇죠. 네. 산화 속도가 느리게 되면 맛이 섬세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요즘에 고급화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급 네, 아주 백호가. 예 네, 이게 맞네요. 싹이 많아 보이죠, 그죠? 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급 홍차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홍차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네, 위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드라마틱하네요. 보여드리는 건데,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린 홍차의 고급화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유와 설탕을 넣지 않는다. 동양의 차를 동양의 방식대로 먹고자 하는 그 어떤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고급화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고급화의 방향은요. 홍차를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홍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네. 고급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 그게 티백의 고급화가 됩니다. 편리성과. 편리성에다가 고급화까지. 고급화를 같이. 이제 그 방향을 다시 보시면은 인도 아쌈이나 케냐 지역은 주로 CTC 홍차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쌈하고 케냐에서도 정통 가공법, 올소독스 메소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게다가 다즐링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도 싹을 좀 많이 넣은 지역이에요. 가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싹을 많이 넣었는데 요즘엔 더 많이 넣어요. 고산 지역이다. 네, 더 많이 넣어요. 더 많이 넣어요. 아. 또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싹 위주로 홍차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싹 중에서도 이런 봄의 싹.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금준미라든지 금준미죠. 김운에서는 홍향나 같은 차가 이런 봄의 싹으로만 만들거든요. 점점 원래 그 상황에서는 더 고급화가 되는 거예요. 네. 각자의 수준에서 더 고급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홍차입니다. 백차 같아요. 다즐링입니다. 폴스트인가요? 네, 펄스트 펄렛입니다. 윤영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무슨 이 세청한 차처럼 부피감이 커요. 네, 지금 현재. 네. 예. 아니, 백차 같아요. 백차 같아요. 네네. 이것도 홍차인데 아. 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키아바리. 예, 이렇게 싹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이거는 아쌈인데도 이렇게 골든 TV, 아, 골든 TV. 예, 싹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옛날에는 아쌈에서 이런 차들이 없었어요. 대형 공장만 있었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급화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스리랑카 저지대입니다. 뉴비사나칸데라고 하는 요즘에 뜨고 있는 다원인데요. 이렇게 싹이 많아요. 밝은 색이 다 싹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고급하면서 이거는 케냐 하면 우리가 강한 홍차로만 알고 있는데 요즘에 케냐도 굉장히 고급 홍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급화되는 건 추세예요. 이 생산자들 입장에서 그래야도 그렇죠. 돈을 더 받을 수 네네네. 있으니까 추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시는 금준미, 중국의 금준미라든지 이런 봄의 싹으로만 만든 금준미고요. 홍향나, 근데 기문홍차 중에서는 싹이 많이 어린 이런 봄의 싹으로 주로 만든 홍향나. 이게 뭐 거의 뭐 고급화의 이제 최고를 달리고 있는 차들입니다. 김문의 홍향나. 예, 기문 홍향나라고 하죠. 네, 기문 기문 홍향나. 홍향나. 예, 기문 홍차 중에서 홍향나라는 종류입니다. 이러면서 단일 산지 홍차, 네. 단일 다원 홍차의 판매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져온 것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잉글리시 브레퍼스트라고 하는 브랜디 네. 홍차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다즐링, 싱글 오리진이죠. 단일 산지 홍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일다운 아닌가요? 그냥. 단일 다원은 아닙니다. 단일 산지 홍차입니다. 이제 그래서 단일 우리가 산지라고 하는 게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다즐링, 네. 아쌈, 닐기리, 네, 그죠? 문화는 없습니까? 문화르는 닐기 중에 하나입니다. 밀길에 포함이 돼요? 예, 우리 문화를 갔었죠. 갔죠. 그래서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 네. 우리 문화를 갔었죠 그때, 그죠? 거기 연구소 있고 굉장히
컸죠. 네네. 헌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그때 다원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저희가 2013년도 인도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홍소진 선생님하고는.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는 나라는 적지만 7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우바라든지 네, 딘불라라든지. 고도에 따라서. 예. 네. 고도에 따라서.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귀무농차, 뭐 정산소종, 네. 운남홍차 이렇게 네. 나누고 이제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주요 세 나라의 주요 산지들인데 단일 산지 홍차라는 게 저런 각 산지들의 이름을 달고 판매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즐링 지도입니다. 여기에 다즐링에 87개 다즐링이에요? 다원이 있는데, 예, 다즐링입니다. 네. 여기가 다즐링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다즐링 읍내, 우리 여기서. 시킴이 이제, 있네요. 예, 이 다즐링에 87개 다원이 있는데, 87개. 이 기억납니다. 다원들이 또 자기들 이름으로 판매되는, 이게 이제 단일 다원 홍차. 그러니까 마카바리네. 마카이발이라든지 뭐 정파나라든지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정파나. 고급화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드린 방향이 홍차의 고급화 그리고 다양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 잠시 앞부분에서 먼저 드렸는데 이거는 생산자 측 입장이라면은 네네. 판매자 측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간 유통업자. 유통업자, 네, 네네. 판매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티백에 고급합니다. 편리성을 주면서. 편리성. 네네. 티백의 장점, 편리성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네. 옛날에는 그 티백 안에 아주 잔잔한 입자의 찻잎을 넣었다면은 이제는 고급 고대. 찻잎을 넣는 네, 거죠. 고급 예, 고급 찻잎으로. 입장. 티백 재질도 바꾸고 네네. 형태도 바꾸고 안에 네. 넣는 차 종류도 바꾸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요즘 저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네, 예. 네, 네. 피라미드식이라든지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찻잎도 큽니다. 사이즈가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이제 이게 현재 고급화되는 티백들입니다. 모슬린. 모슬린, 예, 네, 모슬린입니다. 네. 이거는 오히려 더 비쌉니다. 가공 과정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차는 똑같이 좋은 차를 넣으면서 네. 한 번 더 가공을 하게 되니까 가격이 더 비싼 거죠. 이제 그럼에도 사 먹는 거예요. 편리성 때문에. 편리성 예,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편리성으로 티백을 고급한 거고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얄 브랜드 이제 이게 이제 포터넌 메이슨의 유명한 네. 홍차인데요. 네, 네. 옛날에는 이런 사각형 티백에 넣어서 팔았다면은 네. 지금은 이렇게 삼각 티백에 넣어서 파는 틴에 티백을 넣어가지고 네네. 고급하죠. 한량에 낮게 포장하지 않고. 티백에 고급하죠. 그러니까 네. 티백에 고급하죠. 예. 용기에 고급하네. 용기에 고급화도 되고 뭐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이제 이 말을 선생님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를 하면은요. 그 10년 전만 해도 믹스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에스프레소라든지 드립커피로 많이 갔죠. 네. 또 믹스 형태는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설탕과 크림을 뺀다든지 그렇죠. 원두 자체를 고급한다든지 고급 요새 믹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홍차의 고급화를 이해하기 쉬운 거는 우리나라 커피를 시장하면 딱 됩니다. 딱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유도 같고 원인도 같고 추세도 같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많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소비자 욕구가 그쪽으로 옮겨가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은 2010년경부터 우리나라 이제 차 시장이 크기 시작했고 네. 그 중에 또 홍차 시장이 컸는데요. 우리나라 홍차 시장이 크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설탕과 우유를 듬뿍 넣은 로얄 밀크. 로얄 밀크티 시장입니다. 네. 특히 젊은 청 사이에서는 굉장한 유행을 지금까지 유행이죠. 유행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맛있는 차. 맛있는 차. 예. 네. 좋은 홍차를 우려서 제대로 마시는 시장.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끝나니까. 제가 먹는 방법이나 네. 선생님이 드시는 방법인데 우리는 설탕과 우유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고품질 홍차가 필요하고 홍차 공부가 필요한 거죠. 알면서 하면은 훨씬 다. 그렇죠. 예. 설탕과 우유를 넣어 먹을 때는 사실 공부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네. 예. 근데 홍차 맛을 자체의 맛을 즐기자고 하면은 그렇죠. 조금 공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나라는 뭐든지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 네. 압축 경험하는 네. 나라 아닙니까? 네. 욕구가 강하죠. 예, 지금 설탕과 우유를 넣은 로얄 밀크티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지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로얄 밀크티를 먹는 이 계층이 5년, 10년이 지난데도 계속 로얄 밀크티를 먹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홍차 본연의 맛을 또 찾을 것이다.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고급 홍차 시장이
커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노열이 하니까 조금 새로운 차 같고 뜨거운 차인데 요즘에 밀크티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스 밀크티. 예. 아이스 밀크티. 그다음에 그거 넣는 거 뭐예요? 아, 타피오카. 네네. 쭈룩 타피오카 넣어서 빨아먹는 거. 네. 예, 예. 그런 홍차에. 그 시장도 무지하게 컸죠 지금. 그러니까요. 예. 대만에서 시작한 우리가 더 커버렸죠. 홍차에서. 예. 그게 이제 버블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차 시장을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영국을 포함한 유럽은 우유와 설탕을 넣은 어떤 그 기능성 음료 그죠? 영양소와 에너지를 주는 기능성 음료의 시대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3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거를 빼고 차에서 어떤 정신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물성적 경험을 건너뛰고 네. 이제 제 생각에는 5년, 10년 안쯤 되면은 굉장히 차 시장이 또 더 지금보다 많이 크지 않을까. 네. 왜냐? 디지털 시대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있거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차를 통한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얻고자 하는 그 욕구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 네. 예. 항등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했지만 제가 오늘 발표드린 이 주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홍차가 다양화되고 있고 그 다양화의 방향이 고급화 방향이다. 네. 예. 이제 그 방향 그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주 열강 잘 들었습니다. 조용히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좀 말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그럼 차를 우려야 되겠네요. 거. 제가 네, 준비한 네, 차를 네. 우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항아리가 예쁘다. 예열을 했습니다. 찻잎을 넣고 방금 제가 펄펄거린 물을 여기에 붓고 3분 동안 우리겠습니다. 네. 이제 400ml. 예, 근데 제가 커튼가요? 차를 더 넣었기 때문에 500ml 정도 부어도 됩니다. 아, 네. 근데 사실은 티팟이 이게 차를 우리는 용어, 티팟이란데 이 주전자가 네, 홍차를 우리기엔 적합하지가 않네요. 이 물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 시간을 눌렀습니다. 컬컬 쏟듯이 예, 하셔야 되는데. 예, 예. 네네네. 그래서 뭐 차를 맛있게 우리는 방법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네. 저는 대체로 400ml에 네. 2.5g을 넣고 3분 우린다. 이게 보통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근데 뭐 한 번만. 네, 한 번만. 네, 네. 근데 차를 우리는 골든 룰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쓰기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차마다도 차량마다 속성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의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일 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제 기준을 따라서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네, 가감을 네, 하면은. 예, 그렇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3분 우리는 동안에 방금처럼 티팟 전체를 흔들어 줍니다. 서너 번 정도 흔들어 줍니다. 그냥 저는 뭐 잘 우러나라고 네.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잘 우러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줍니다. 저도 아주 커피 하는 데를 드립하는 데 갔는데요. 숟가락으로 드리퍼를 막 젓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그 안에서 드립만 그렇죠. 하면, 네, 네. 어찌 보면 그 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물리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막 오랜 동안 해온 데서 온 노하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가 참 맛있는데 홍차가 가격도 싸고 다른 차에 비해서는 가격이 싼 편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홍차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비싼 차를 못 먹기 때문에. 무슨 연선의 말씀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산지를 못 가요. 계속 뭐 3년째 못 가고 있어요. 매년 가셨어요? 거의 매년 갔죠. 오. 돌아가면서 이제 스리랑카, 인도,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는데 내년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시죠. 가시겠죠. 가을 차도 괜찮잖아요. 가을. 봄에만 가십니까? 홍차는 선생님 가을차가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홍차는. 홍차는. 예, 뭐 우롱차 같은 거는 가을에 홍차 좋은 게 가을에 많은데, 향이 좋잖아요. 근데 홍차는 이렇게 그래요? 봄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봄이나 여름 정도. 아기 스리랑카는 계절이 개념이 없어요. 1년 내내 만들기 때문에 보통 스리랑카는 9월에 갑니다.
아, 그게 이제 그래요? 우바가 맛있는 차가 나올 시즌이거든요. 9월달 되면. 9월에?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없는 데는 1년 내내 차를 만드는 뭐 스리랑카나 닐기리 같은 곳은 가을차 이런 개념이 없죠. 뭐 차를 1년 내내 만드니까 3분 됐습니다. 그럼 학습자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예, 같이 갑니다. 네. 예,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갑니다. 네. 향이 나죠, 오. 벌써. 향이 끝내주게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자, 드리겠습니다. 네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선생님 기물이 아니어갖고. 예, 홍차잔 치고는 작지만 네네. 뭐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맛있게 네. 드셔보시죠. 저 티팟에도 지금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네요.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 괜찮아요? 아, 아끼시는, 네. 네, 네. 뭐 훌륭하시는. 그럼요. 네. 자, 향을 네. 한번 즐겨보십시오. 네네. 요게 다즐링 중에서도 다즐링이 이제 퍼스트 플러시하고 세컨 플러시로 나누는데 세컨 플러시 스타일로 만든 차입니다, 이게. 네. 색깔이 벌써, 네. 좀, 제가 좋아하는 차입니다. 맛도 좋아하는 맛으로 나왔습니까? 맛은 이제 아마 100%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향도 좋고, 네. 그래도 맛있어요. 네네네. 아우, 맛있네요. 제가 막 말을 많이 했더니 또 맛있네요. 네네. 전 홍차가 좋은 이유가 아주 따끈한 그것도 굉장히 저는 그래서 좀 기호로 합니다. 네. 온도가 저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10년 만에 선생님이 우려주시는 차를 먹네요. 그렇네요. 아, 제가 어기려고 인 약속은 아닌데.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홍차 아카데미의 문기영 원장님한테 아주 열광을 들었죠. 그리고 차도 아주 맛있게 다즐링 차를 우려주셨고요. 영화도 덩케르크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그 홍차의 그 시장이 고급화되고 다양화한다. 그랬을 때 우리 문기영 원장님의 또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드십시오. 드십시오.